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해야 될 부분 또 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 교재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중개보수 파트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지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이걸 자격을 따서 개업을 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가 이제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벌다면 뭐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오늘 이제 딱 이거 계산해 보고 이 정도 벌려고 내가 이 고생해야 돼?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때려치고, 아셨죠? 뭐 우리가 다 돈 벌고자 하는데 뭐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 벌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 들면 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가늠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보수 파트인데요. 자, 거기 2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개보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원래 이 중개보수는요, 우리가 중개계약에서, 그러니까 의뢰한테 의뢰 받을 때 내가 이 물건 계약 성사시켜주면 나한테 중개보수 얼마 줄 거요. 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우린 돈 벌려고 하는 상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말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공짜로 중개해 주겠다 그런 건가요?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상인의 지위로서 자, 이런 총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213페이지. 자, 거기 중개보수 적용 범위 그랬어요. 그럼 우리 중개보수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당연히 우리 중개업에 적용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알선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를 성사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자, 예전에 우리 겸업이라는 거 배웠죠. 자, 겸업. 자,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리 대행이랄지 분양 대행이랄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는 이걸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면 그건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상담 컨설팅 하는 거랄지,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우리가 분양을 대신해주고 그때 이제 받는 것은 계약으로 한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거지, 이거 적용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개보수는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중개 업무. 우린 중개 분야에 적용된다. 자, 그러면 거기 2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중개보수청구 행사 요건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뭐 중개가 완성돼야 된다,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자, 페이지 남깁니다. 3번에 중개와 거래계약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밖의 내용 해가지고 1번 중개보수 총권의 상대방 그랬어요. 우린 중개보수는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 당사자 우리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자, 우리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각각.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2번에 보면 중개보수 총권의 소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소멸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자, 이 두 거래 당사자의 계약을 우리가 알선 성사, 이게 이제 우리 개공사입니다. 이거 이제 뭐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들이 이것 좀 팔아주세요, 이 아파트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받고, 또 나 이 아파트가 필요한데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매수 의뢰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 이 계약은 이제 매매 계약이 있죠. 매매 계약을 알선, 이렇게 알선해서 계약을 성사시켜줘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 이러한 중개보수 청구는 언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언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런 청구는 언제 소멸됩니까? 이제 이건데, 자, 먼저 이 청구권이 발생하고 행사하는 것. 자, 이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론적인 거라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냐면, 학자들이 그래, 학자들이. 이건 법이 없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의뢰 받을 때 이제 의뢰인과 우리 개공사 사이에 중개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미 청구권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개 의뢰 받고 계약 성사시키기 전에 중개보수 달라고 해 못해?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행사는 언제 할 수 있냐? 행사는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의뢰를 받았어.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죽어라고 일이 뛰고 저리 뛰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고생을 했어. 근데 계약을 성사 못 시켰어. 중개보수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돼. 그러면 성사시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 사람도 호텔에서 방 보여주고 저 사람도 보여주고, 또 하필이면 5층짜리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어.
여름에 폭염 막 40도 가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계단 5층 오르락 내리락 여러 명 보여주고 했는데 계약은 옆에 사무실 했네. 열 받아 안 받아? 그럼 옆에 사무실에서 계약 성사시켰으면 그 사람이 보수 받지 우리는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건물 특히 그 다음에 또 매매도 아니고 월세 또는 원룸 이런 건 안 하려고 해. 그래서 그거 알아보러 가면 중개사 없어요 그래. 대부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래도 그런 것도 붙잡으려면 그럼 이제 실장 고용하는 거예요. 소공사.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공사나 보조원한테 맡기는 거예요. 본인은 매매 좋은 것만 하고. 그래놓고 이제 너 알아서 가져가 이래. 보소 그거 하고. 근데 그렇게 봤자 중개부서 얼마밖에 안 나?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실장 시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실장 해야 돼? 아니면 사장 해야 돼? 사장 해야 돼. 그래서 경험 쌓고 빨리 내 사무실 찾은 게 좋아. 근데 이제 따자마자 개업을 하려고 하면 잘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바로 어때? 바로 개업할 수 있어 없어? 좀 두렵잖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남 밑에 들어가서 소공사로 들어가서 일 좀 배우고 경험 좀 쌓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래. 근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빨리 배워. 그냥 바로 개업해서 부딪히면 빨리 배워요. 물어보면서 막. 그러면 훨씬 그럼 한 달이면 배워. 근데 소공사로 들어가잖아요. 6개월, 1년 걸려야 돼. 그리고 좋은 물건 있잖아요. 대표한테 다 뺏겨.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좋아. 그리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서 어떤 복잡한 물건 이런 거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어볼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옆에 사무실에서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저한테 물어.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아니면 모른 척 쌩까야 돼? 저하고 제일 친해. 우리 중개사 가르친 선생님들 여러 명 있죠? 나중에 개업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거 하나도 없어. 다 우리 중개사법이야. 저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자, 그러니까 얼굴 익히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물어보러 오고 또 자주 물어보러 와야지. 저 그때 누구예요 해야 돼. 누군지 알잖아. 그러니까 물어보지 어디다 누군지도 모르고 저 누구예요 하면 몰라. 저. 자, 그러니까 평소에도 잘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 아, 또 제가 무섭게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기죠. 봐줄 만하잖아 그래도. 제일 봐줄 만하죠.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자신이 없나 보네. 이거 합격하기 힘들겠네. 사람 볼 줄 모르면 이거 합격하기 힘들어. 개업하기도 힘들고 그거 볼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제 별명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다 질문하고 다른 과목도 와가지고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다 친절하게 코치해줘. 그러니까 그럼 물어보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물어봐야 합격해. 자, 그러니까 맨 땅 해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약을 성사시켜야 이제 중개 보수를 받아요. 근데 변호사들 어때? 변호사는 꼭 승소해야 받아요? 아니죠. 변호만 해도 받죠. 근데 이놈들은 변호하기 전에 착수금이라 해가지고 미리 한 500만 원 받아. 그리고 손 놓고 있어. 그래 놓고 이제 법원 가잖아. 그럼 또 돈 내라고. 아이 나쁜 놈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수청구의 소멸인데 보통 여러분 중개보수 언제 줘요? 계약 체결할 때 줘요? 아니면 잔금 다 치르고 끝날 때? 잔금 치르고 할 때 주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켰어. 그래서 계약서 다 써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뢰인들은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그리고 다 마무리되면 그때 보수를 주는데 그럼 우리는 중개보수를 잔금 다 치를 때 받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써주고 계약금 주고받고 할 때 그때 바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달라고 하냐? 쉽지 않죠. 여러분 그때 줘 안 줘? 봐봐 이렇게 안 줘. 안 주니까 개공사가 그때 달라고 말을 못 하는데 안 그래. 잘하는 사람은 그때 다 받아요. 중개를 잘하는 사람. 왜? 내가 계약 성사시켰으니까 그때 바로 받아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 치르는 건 당사자들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써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잔금 치를 때 준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 얽매이는 거예요. 개공사들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인 편들지 말고 누구 편들어야 돼? 개공사 편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개업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2달간 땀 뻘뻘 흘리면서 5층짜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약을 간신히 성사시켰어. 자, 그리고 이제 중도금 줬어. 자, 잔금 치를 때 되니까 매수인이 마음이 변했네. 또 매도인이 마음이 변했네. 그래서 계약 파기하자 그래.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계약을 파기합니다.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어때? 받아낼 수 있어요? 자기네끼리 계약을 파기했는데 주려고 해, 안 주려고 해? 안 주려고 해. 그 받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켰으니까 원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받아야 돼? 계약 체결할 때 바로 받는 게 좋지. 잔금 치를 때 받는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파기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때는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보수 받느니 빰 안 맞으면 다행이야. 너 불난집에 부채질하냐 해가지고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소멸해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면 개공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됐어. 그러니까 개공사가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개공사가 물건에 대한 소개를 잘못했다든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매수인이 파기한 거예요. 이렇게 개공사 잘못으로 파기됐어. 그럼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214페이지. 자, 214페이지. 당연하죠. 개공사 잘못했으니까 받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이 말이 있어. 그런데 이제 개공사 잘못으로 파기돼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2번에 보면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 잘못으로 파기되면 어떠냐 이거야. 자,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 치를 날짜에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거야. 그럼 이제 매도인이 최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주라. 안 주면 계약 파기하겠다. 근데 그때까지 마련을 못해. 자, 그래서 매도인이 파기했어. 자, 이렇게 매수인이 대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 우리 민법에서 이런 걸 뭐라고 배웠어 혹시? 아직 진도 안 나갔나 여기? 채무불이행. 아, 다 들어봤어. 우리가 법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때 줘야 되는데 못 줬어.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 더 구체적으로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 들어봤죠? 민법에서도 했을 거야. 이거 거의 다 들어봤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지. 다 우리는 들어봤어. 다 안다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거야. 시험지 보면 다 아는 거야. 단지 답만 못 찾아. 우리 시험의 특징이 그거야. 다 배웠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당사자들 잘못으로 파기됐어. 그럼 우리 개공사는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받으라? 계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땡겨서 받으래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어때? 자신 있어 없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돈 벌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 말도 못하고 내가 고생했는데 내 대가를 정당하게 달라고 얘기해야지. 그 말도 못해. 어쩔 거야 이제? 합의해가지고 미리 딴 거야. 다 미리. 그러니까 그걸 특히 바로 내야 돼. 계약 체결하면서 중개보수 줍니다. 바로 써버리라. 이거. 딴소리 못하게. 그렇죠. 안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면서 바로 땡겨라니까. 바로 땡기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이 잘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개보수 한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계속해서 시험 내자. 우리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범위가 자 페이지 216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중개보수는요. 거기 1번에만 주택과 비주택, 그러니까 주택 외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 외냐 나. 자, 그러면 이제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 건물 중에 복합 건물이 있어요. 자, 3층짜리 건물이 있어. 그럼 이제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상가로 쓰이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써. 그럼 이 3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팔 때 상가로 계산해야 돼? 주택으로 계산해야 돼? 좀 애매하죠? 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 이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 우리 책에는 또 이게 어디 쪽에 있더라? 여기. 아까 찾았는데. 221페이지. 이게 좀 책에는 좀 뒤쪽에 있어요. 221페이지. 맨 위에. 221페이지 맨 위입니다. 거기 보시면 겸용주택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럼 계산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주택하고 주택 이외야. 주택 이외라면 토지 상가 이런 거 얘기하는데 계산 방식이 달라. 그럼 이렇게 복합 건물은 주택으로 해야 될지 상가로 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법조문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해라? 주택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적용해서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니까 정확히 반반이야. 면적이 정확히 반반이면 뭘로 계산해야 돼요? 주택으로 해야지. 이상이니까. 이상이면 거기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상가 면적 200제곱미터, 주택 면적 200제곱미터. 그럼 뭘로 계산해야 돼?
주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주택으로.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옵니다. 216페이지. 자, 216페이지 다시 와서 그러면 자, 이제 주택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은 이제 여기 부속 토지 포함 그랬는데 우리 주택 보면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 보면 이제 약간 마당도 조금 있고 정원도 좀 있고 있죠. 그럼 이거 같이 포함해서 주택으로 이제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토지 따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주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동그라미 1번 거기 밑줄 하세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광도 줄여서 시도입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밑줄.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자, 주택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자, 국토부령이란 말은 우리 중개사 범위. 그러니까 한도를 법에서 정해 놓았는데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자, 이때 시는 무슨 시냐? 특별시, 광역시 가리켜요. 그리고 세종시도 여기 들어가. 세종시도. 세종시도 여기 들어갑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천안시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이런 거 안 들어가. 특별시권, 광역자치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종시는. 자, 그래서 시도, 시도조례. 왜냐? 아,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집값이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지역 현실에 맞게 요율 체계를 알아서 정해라. 조례로 정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도조례. 자, 그러면 자, 시도조례로 정하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중개사무소는 여기 세종시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어. 자, 그럼 세종시 조례를 따라야 돼? 대전광역시 조례 따라야 돼? 어디 것도 애매하죠? 이렇게 중개사무소와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시도가 서로 달라. 우리는 전국에 있는 물건 더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시도 조례 따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거기 밑줄 쳐야 돼 우리. 이렇게 시도 조례가 자, 이런 것도 근데 책에다 좀 같이 써놓으면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책이 왜 이렇게? 자, 동그라미 3번에 있네. 그럼 아까 봤는데 또 안 보여 또 이 책이. 눈에 잘 안 들어.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 거기 그랬죠? 자, 사무소 소지. 그럼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사무소에서 계약서 써요? 아니면 거의 방바닥에서 써요? 하면 사무소 이러면 돼. 그러면 아, 사무소 기준 이렇게. 우리는 계약서는 항상 사무소에서 쓴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 동그라미 4번 봐봐요. 동그라미 4번 보면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에서 이제 만약 주택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어. 그럼 우리 지금까지 분사무소는 다 어디 따라간다? 주사무소. 본점이 있는데 그랬죠? 자, 서울 강남에 주사무소가 있고 세종시에 분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이 세종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어. 자, 그럼 세종시 조례 따라야 돼? 서울특별시 조례 따라야 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사무소 따랐죠? 근데 안 그래.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조례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 동그라미 4번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을 때는 분사무소 소재지 조례 따른다. 자, 거기 둘째 줄 있죠? 자, 분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적용된다 해가지고 거기다 밑줄을 딱 했죠? 자, 그러면 국토부령. 자, 이제 왼쪽 페이지 도표를 보세요. 216페이지 거기 왼쪽 페이지 도표.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 보면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 등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일단 이 표 보는 방법만 알면 돼요. 이거 조건 다 줘야 문제 풀려요. 자, 일단은 거래 금액별로 구간을 정했어. 6개로. 그래서 5천, 5천에서 2억, 2억에서 9억, 9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 15.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요. 이 구간대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상한 요율, 이건 최대치야.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상해가지고 이제 요율을 정하면 돼요. 얼마를 할 건지 이 범위 내에서. 자, 여기 1,000분의 6 그랬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하면 이거 곱하기 100 하잖아요. 그러면 0.6%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하면 돼. 0.6, 0.5, 0.4% 이렇게. 자, 그러면 순서대로 6, 5, 4 해가지고 다시 5, 6, 7 이렇게 올라갔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조건 줍니다. 자, 이것만 알면 돼. 아, 최대 15억 이상부터. 자, 세종시 15억 넘는 아파트 있어요? 있는데도 있겠어요. 아주 비싼데. 그러면 최대치 요율이 뭐다? 1,000분의 7. 자, 이것만 알면 돼. 아,
법에서 정해놓은 최대 요율이 얼마다? 0.7. 이것만 알면 돼. 0.7.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이 금액대 있잖아. 이 금액에다가 이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산출하잖아요. 그 산출된 금액을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우리가 받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계산했어. 근데 여기 한도이란 말 있죠. 한도는 이건 너무나 넘지 마라. 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금액대가 좀 작은 쪽은 한도이고 금액이 큰 것은 한도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경우는 의뢰인한테 중개보수도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받지 말고 이 선에서 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세종시에서 자 1억 9천짜리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억 9천. 1억 9천이면 자 여기 보세요. 요율 얼마 적용해요? 0. 그렇죠. 어우 잘하네. 어이 잘하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다 합격선이에요. 합격선. 그러면 보니까 얼마예요 이제? 이제 이게 어려워 이게 계산이. 얼마? 95만 원. 95만 원. 네, 95만 원. 자 그럼 95만 원을 매도인 매수인부터 각각 받냐? 그게 아니라 이 뭐라고 돼 있어? 이거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얼마 받아야 돼? 80만 원을 양쪽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다 해놓고 이거 빠뜨리면 돼 안 돼? 근데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데 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조건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돼. 그러면 이게 국토부령인데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뭘로 적용한다고요? 우리는 시, 도, 조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 도, 조례가 이거하고 다 같아요. 전국 다 같아. 그러니까 이거 보는 방법만 알면 돼. 그래서 이걸 똑같이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보고 계산만 하면 돼.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산수라고 해요. 산수. 산수.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자, 두 번째. 자, 임대차 등 봐봐. 임대차 등도 똑같아. 자, 금액대별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놓고 요율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상한이 20, 30 있어. 여기는 상한이 없어.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이 있는 것은 상한 있는 걸로 적용만 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 임대차 보니까 여기도 15억 이상이 최대네. 그리고 여기는 매매보다 한 단계 낮네. 그렇죠. 이게 한 단계 낮까. 매매는 6, 5, 4 그랬는데 5, 4, 3, 4, 5, 6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낮다. 자, 그래서 자, 주택은 간단해요. 주택은.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외로 봅시다. 자, 217페이지. 자, 217페이지 주택 외로 갑니다. 그러면 주택 외 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거기 첫째 줄 끝부분. 국토부령이 정한다. 거기다 밑줄. 첫째 줄 끝부분. 자, 거기 양가로 3번에 있잖아요. 양가로 3번에 첫째 줄 있잖아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국토부령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국토부. 그러면 여기는 시도조례 맞겠다 안 맞겠다? 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주택 외에는 즉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뭐 임목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령에서 직접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토부령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 어떻게 나눠졌냐? 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보기 불편하게 되는데 일단 오피스텔 하나만 따로 떼놓으세요. 오피스텔. 원래는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니까 우리가 상가나 사무실처럼 다 똑같이 적용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1인 가구가 많죠. 특히 젊은 애들이 직장 다니는 애들. 그럼 출퇴근하기 불편하니까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을 선호해가지고 그걸 많이 얻어서 주거용으로 써.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사무실, 상가로 많이 했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쓰는 데는 조금 중개보수를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만 따로 취급해. 그래서 맨 밑에 봐봐. 그래서 오피스텔. 그럼 이 오피스텔이 조건이 있어 대신. 자, 전용 면적이 85 이하여야 돼. 자, 거기 A, B 있잖아요. 그 박스 위에. 자, 거기 체크하세요. 자, 217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A, B 있잖아요. 그 박스 위에. 자, 전용 면적이 얼마? 그럼 전용 면적만 따져서 85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로 하면 쉬워요. 우리 아파트 33평 있죠. 33평이 전용 면적이 85예요. 그럼 오피스텔이 33평 아파트보다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 다 충족해. 그리고 입식부, 화장실, 욕실. 다 싱크대 조그맣게 다 있죠. 그리고 화장실, 욕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 다 충족해요. 그랬을 때 얼마를 한다는 얘기냐? 그 밑에 박스.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그 다음에 임대차는 1,000분의 4. 그러니까 0.5, 0.4 이거 적용해.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자,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 외워야 돼.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기역번 원칙을 봐봐요. 기역번에.
그 바로 위에 기업권. 원래는 이제 나머지는 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토지,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이 조건을 넘어버리면 이제 일이 들어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요, 거기 밑줄 하세요. 거래 금액에. 자, 거기 둘째 줄 끝부분에 있죠? 자, 기업권 둘째 줄 끝부분.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은행과 개공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밑줄. 자, 0.9% 내에서 협의합니다. 그런데 협의하냐? 협의 안 해. 협의 안 하고 무조건 다 개공사가 얼마 달라고 그래? 와, 0.9니까 세죠? 그러니까 원래는 오피스텔도 0.9였어, 옛날에. 근데 이제 주거용으로 쓰니까 이렇게 낮춰준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양심불량한 개공사는 딱 봐가지고 의뢰인이 어리버리한 것 같다고 0.9 달라고. 오피스텔. 조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요. 뭐든 진짜. 그러면 0.9에서 서로 협의합니다. 자, 협의해서. 그러면 이제 얼마로 협의했느냐 이것도 조건죠. 0.7로 협의했다 그럼 얼마를 곱하면 돼요? 0.7. 0.5로 협의했다 그럼 얼마 곱하면 돼? 근데 아무 얘기 없이 얼마로 협의했다 이런 말 없이 최대로 받으면 얼마 받나요? 이렇게 나와. 아, 그럼 얼마 곱해? 그렇죠. 0.9 곱하라 그 말이에요. 예, 문제는 그렇게 나와. 간단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의뢰인들은 0.9 다 달라고 하면 줘, 안 줘?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들한테 경쟁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법조문이 하나가 더 있어. 자,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 페이지 넘겨서 218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4번이. 동그라미 4번.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첫째 줄 끝부분 중개보수 요율 보험에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명시해라. 그리고 이걸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밑줄. 여기 동그라미 4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쭉 밑줄. 동그라미 4번에. 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뭐냐면 수수료 표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예전에 사무실에 게시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중개보수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한테 바가지 씌우는지 안 씌우는지 이런 거 지금 방금 도표 있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표로 걸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거기 보면 이렇게 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공사는요, 나는 상가나 토지는 0.7까지만 받을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요율을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서 이걸 좀 뭐 하겠다? 낮추겠다 이거야. 경쟁을 붙이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0.7로 있으면 이건 명시하고요. 이걸 초과해서 받으면 돼, 안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장개업에서 그럼 손님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장개업 1년간 특별 세일 해가지고 나는 0.5까지만 받을래요. 이렇게 쓰라 이거야. 그럼 그동안 0.9 썼던 사람이 어때? 장사 돼, 안 돼? 그럼 열받아서 좋아, 같이 죽자. 나는 0.2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노리고 이 법조문 있는 거예요. 니네 출혈 경쟁해라 이거예요. 그럼 개공사가 바보예요? 아니면 따로 한번 만나야 돼? 그렇지, 따로 한번 만나야 돼. 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딱 하면서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통일시키자. 얼마? 그래서 전국 다 0.9야. 다 담합돼 있어죠. 그러니까 상가는 무조건 0.9야. 근데 이제 강남은 워낙 비싼 동네잖아. 그러니까 강남은 0.5로 통일돼 있어요. 여의도는 0.7 그래. 여기 세종시는 어떤? 세종시도 비싸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얼마로 되는지 모르겠네. 한번 가봐요. 사무실 가서 한번 이렇게 봐봐. 표 이거 써져 있어. 참 눈여겨 한번 봐봐요. 그러면 얼마로 돼 있는지. 0.9로 돼 있으면 거기 가면 돼, 안 돼? 이런 걸 딱 보고 하라. 이런 거 알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자, 실제로 이제 계산입니다. 내가 이제 개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다른 데서 틀리는 건 그러려니 해. 여기서 틀렸다. 이 사람은 중개사 공부하지 마. 여기서 돈 벌려고 이 고생하는데 계산할 줄도 몰라. 그럼 이제 나중에 의뢰한테 그냥 알아서 주세요. 이제 이래야 돼. 쪽팔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2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중개보수 계산했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해요. 우리 거래 금액 있잖아요. 아까 그 표 있었잖아요. 금액. 그 금액에다 요율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산출되면 이걸 양쪽으로 또 각각 우리가 받습니다. 각각 받아요? 균분해서 받아요? 각각. 이 계산한 걸 각각 받는 거예요. 이걸 또 균분 쪼개서 받는다 그러면 몇 분 안 돼. 그냥 때려치우고 말지. 이걸 뭐라 이거. 시험에 그렇게 나와. 균분해서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다? 각각 받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 어떻게 합니까? 자, 220페이지 봅니다. 자,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자, 매매 같으면요, 매매 대금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잖아요. 1억 9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개업을 했어. 자, 여러분 동네 한번 아파트 시세 봐봐요. 그럼 대한민국이 가장 선호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3평대가 가장 표준입니다. 자, 여러분 동네 33평대 아파트 매매가 얼마? 지금 얼마? 5억? 오, 세종시가 그렇게 싸? 비싼 줄 알았는데 우리 그래도 안 비싸네 많이. 한 8억 9억 나갈 줄 알았는데 한 얼마? 5억에서 6억? 6억. 그럼 6억으로 해봅시다. 자, 그럼 6억. 자, 6억에다 여율 곱해요. 그럼 여율 아까 봐봐요. 아까 표 봐봐요. 얼마예요? 여율. 이거 준다니까 이 표. 얼른 봐봐요. 표 6억이면 몇 퍼센트 아까? 얼른 찾아보세요. 그 표. 6억 매매 차사서 6억. 0.4? 네, 0.4 찾을 수 있죠? 아, 이건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0.4입니다. 그럼 46은 240. 이거 양쪽으로 매도인 매수인 양쪽으로 받으니까 얼마? 400. 자, 80만 원 받아. 자, 여러분 아파트 한 건. 자, 그럼 이제 사무실 유지비 나와야 되잖아요. 임대료 나와야 되고 광고비 나와야 되고 공과금 나와야 되고 여러분 차 타고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기름값 나오고 이제 영업 활동비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그 사무실 보통 임대료 한 달에 어느 정도? 대충 상가 여러분 혹시 알고? 150 정도? 150 좋아. 자, 그럼 15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공과금 한 얼마? 관리비 그래 공과금 한 50. 광고비 한 100만 원. 많이 해야 돼 광고비. 그리고 이제 각종 뭐 기름값 포함해서 100만 원. 자, 그럼 한 달 유지비가 100, 200, 한 300만 원 나간다. 300. 그 정도? 자, 그럼 300 나갑니다. 그러면 300만 원 빼니까 얼마 나와요? 180이요. 자, 그럼 한 달에 한 건 하면 180 떨어지는데 한 건 하지 말고 몇 건은 해야 돼, 적어도. 한 달에 두 건. 한 달에 두 건 하면 이제 여기에 480이 떨어지니까 얼마야? 500, 600, 28에 16. 자, 660. 자, 그럼 60만 원 더 여기 비용으로 여러분 이제 품위 유지비로 계절별로 옷 한 벌씩 사고 품위 유지비 써야 되잖아 우리. 자, 그럼 더. 그러면 한 달에 600. 자, 뽀대나게 내 차 굴리고 품위 유지하고 어디 가서 대표 소리 듣고 동창회 모임도 자신 있게 나가서 명함 뿌리고. 자, 600%. 어때? 할만해?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아, 마음에 안 들면 한 건 더 하면 돼. 마음에 안 들면 한 건 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금지행위 하지 말라니까 토지 괜찮은 거 하나 딱 발견했어. 그럼 그거 5천에서 1억 그냥 한 큐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보너스야. 1년에 딱 한 건, 토지 같은 건 딱 한 건 하면 돼. 1년에. 그럼 그게 우리 보너스. 자, 그러면 그 5천에서 6천 떨어져. 어때? 할만해요? 이 정도 할만하잖아. 한 달에 두 건. 그런데 주변에 두 건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잘하죠. 여러분도 안 하면 못하면 돼. 그렇게 못한 사람 그렇게 해. 근데 제가 잘한 사람 한 달에 10건 20건 넘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많아요. 얼마 전에도 30건 했어. 30건 한 달에. 얼마 벌었냐 말 안 해줘. 30건에서 얼마 벌었겠어? 한 달에 억 단위로 벌어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 잘한다니까. 근데 제 주변에는 다 잘한 사람만 있어. 이 사람 여자야, 여자. 40대 중반. 근데 영업을 참 잘하긴 잘하더라. 내가 봐도. 왜냐면 전에 전직 뭐였냐면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다 보니까 영업이 뭔지를 알아. 사람 상대하는 걸 잘 알더라고. 아, 그러다 보니까 개업하니까 완전히 그냥 나는 거야. 날아다니는 거야. 막 사람 가지고 놀아 아주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요. 중개사 사무소 여러 개가 있어. 근데 88 부동산이라고 나이 드신 아주머니인데 거기만 잘해. 다른 데는 다 죽서. 거기만 잘해. 거기 수시로 막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판 보여주고 거기만. 그러니까 이거 하기 나름이야. 노하우. 그런 걸 빨리 터득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못하는 사람은 40, 50% 항상 있어. 그거 알아야 돼.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돼요 그러는데 안 그래.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잘하는 사람 30, 40% 항상 있어. 오히려 독점이야 독점.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나름이야. 그러면 이 정도 조건이면 그래도 할만해 안 해? 하죠? 자, 늦게 왔어 일찍 왔어 저기? 늦게 왔잖아. 남들 다 돈 벌 때 한참 좋을 때 세종시 예전에 좋을 때 그런 사람 한 달에 억 단위 벌었다니. 봐봐 늦게 오면 안 돼. 타이밍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하면 되니까 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지금부터 딴 생각하냐 공부할까 말까 아우 막 나 포기할래 이런 생각하지 마.
이 돈 남들이 다 벌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공부하라 이 말이지. 지금. 자, 그다음. 자,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일 당사자 간 중첩기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동일 물건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이때는 매매만 적용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갑이란 사람이 자기 집을 을한테 팝니다. 자,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 가야 돼. 근데 전세를 구하려면 또 이제 어때? 알아봐야죠. 이사 가야 되지, 중개보수 줘야 되지, 또 인테리어 비용 좀 들어가고 하죠. 근데 이 매수인이 자기가 이걸 세를 주겠대. 자기가 직접 입주하지 않고. 그럼 잘 됐다. 나한테 세를 달라 해가지고 임대차기에 같이 체결돼. 이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도 좋잖아. 이사도 안 가고 복비도 안 들어가고. 또 이 사람도요. 마침 잔금이 부족했어. 그래서 세를 주면서 보증금 받아서 잔금 치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딱 하니까 둘이 조건이 딱 맞네. 이런 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주택은 뭐야? 동일 물건, 같은 물건이야.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매매 당사자, 임대차 당사자, 동일 당사자. 자, 매매를 포함한 다른 거야, 동일계. 그러니까 같은 날 체결돼. 그러면 이거를 개공사가 이걸 이제 중개를 같이 한 거야. 그럼 이제 매매 계약서 써주고 임대차 계약서 2개 써줘야 돼. 그럼 옛날에는요, 이거 둘 다 보수 받았어, 예전에. 근데 지금 부담된다 해가지고 이거 안 되고 뭐만 받으라? 매매만 받으라 그 말이지. 매매가 크니까. 자, 여기서 동일한 말 3번 나와.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그러면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분양권. 그럼 분양권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자, 우리가 자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약금으로 3천. 자, 1차 중도금으로 3천만 원 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그래. 프리미엄, 우리가 P라고 그러죠. P가 얼마 붙었다 그러죠. 그 P가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 자, 그럼 이 프리미엄이 5천 더 붙어가지고 되팔려고 해요. 그러면 3억짜리 5천 더 붙어서 얼마에 팔아요? 3억 5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율 곱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분양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했냐? 거기 밑줄. 분양권은요, 둘째 줄 끝부분. 기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거래 금액으로 해라. 거기 밑줄. 그럼 여기 기납입 금액이란 말은 뭐냐? 기자가 이미 기자. 그러니까 본인이 납입한 금액,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래서 계약금 3천, 중도금 3천, 이건 납입했잖아요.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이거 더해라. 이것만 더해야 돼, 이것만. 그러면 3천, 3천에 5천이니까 6천에 1억 천. 1억 천에다가 뭘 곱해라? 요율. 요율 이렇게 곱해야 돼. 이렇게. 그 금액이 확 차이가 나죠. 더블로 넘게 차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안 돼. 근데 개공사들 이렇게 다 달라고. 근데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근데 분양권은 또 이렇게 안 하고요. 거의 분양권 끝나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죠. 여기는 보통 얼마? 뭐 100만 원이요? 저름.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분양가가 5억 넘는다 그러면 보통 200. 뭐 3억 밑에다 그러면 막 그냥 100만 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 법정 이것보다 훨씬 더 세. 그게 그냥 100만 원이 훨씬 세요. 1억 천 해봐야 5천 미만이니까 이거 얼마야? 0점. 아까 0. 얼마? 5천 미만이면 0점. 아니 0.6이잖아요. 0.6. 그럼 0.6 해봤자 이거 얼마야? 60만 원 돈밖에 안 돼. 근데 100만 원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분양권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분양권 전문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분양권이 좋은 점은 분양권 전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분양 받을 때 이제 분양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전매하잖아요. 분양권 전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매를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 고객으로 해가지고 보수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 전문을 한 사람은 보통 분양할 때 막 분양권 10개, 20개 자기가 참. 그럼 벌써 얼마야? 한 달에 분양권 10개만 해도 양쪽으로 100만 원씩 받으면 그게 되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기납입금에다 프리미엄 더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교환입니다.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교환은 2억짜리, 자, 2억짜리 주택하고 3억짜리 주택하고 맞바꾸고, 그럼 금액이 적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현금으로 1억을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돼? 큰 금액에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은 그냥 둘 중 비교해서 처음부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받으면 돼.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서. 간단하죠? 교환은 둘 중에 큰 금액. 그 다음, 마지막 임대차. 자, 시험은 이게 나와. 왜? 그나마 조금 복잡해. 이것은 뭐 산수잖아, 산수, 이거.
그냥 요율만 곱하면 되는 산수. 자, 만일 월세가 없어. 우리가 전세 보증금만 내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다가 그냥 요율만 곱하면 돼. 이건 매매하고 같죠? 계산 방식.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거.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 거. 주로 시험에 이게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월세에다 100을 곱해서 보증금에 더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자, 보증금이 6천입니다. 월세가 30이에요. 그럼 30 곱하기 100 하라 이거예요. 그럼 3천. 여기다 더하니까 얼마? 9천. 자, 이렇게 9천 여기에다가 이제 요율을 곱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월세에다 100 곱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조금 뭔가 하나 계산 방식이 더 있으니까 이건 낸다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틀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때려치우라고 그랬어, 이거 틀린 사람은. 때려치우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게 한마디 더 있어. 이것도 알아야 돼.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와. 미만이에요. 그러면 계산 다시 해야 돼. 어떻게?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70을 곱해서 계산 다시 해야 돼. 자, 이거. 자, 보증금이 3천이에요. 자, 월세가 10만 원이야. 아주 영세한 세입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1,000만 원 더하니까 얼마? 4천. 5천 넘어 안 넘어? 그러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요율 곱하는 게 아니라 계산 다시 하라 이거. 여기다 100을 곱하냐고 다시 얼마를 곱해라? 70을 곱해서 계산 다시 해라. 그러면 이거 더 곱하니까 700. 그 다음에 얼마? 3천 700 여기에다 요율을 곱하라 이거예요. 그럼 아까 5천 미만이면 요율이 얼마? 여기 0.5 0.5잖아요. 0.5 곱하면 4천하고 3,700 이게 중개보수가 좀 더 떨어지죠? 아, 이 말이야. 5천만 원도 안 나올 정도로 영세한 세입자한테는 중개보수 좀 깎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을 곱해라. 이런 사람들한테 좀 부담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중개보수.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쉽다 어렵다? 쉬워요. 이런 거 틀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른 거 틀려도 이런 거 틀리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221페이지.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 자, 거기 봐봐요. 중개보수. 거기 법조문에도 있잖아요. 법조문에 박스에 그랬잖아요. 둘째 줄. 자, 221페이지. 거기 당사자, 개공사 의뢰인 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랬죠? 거기다 밑줄. 그 법조문 있잖아요. 그 색깔 칠해진 박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언제 약정하라고? 계약 체결할 때.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주고받을 때 있죠? 그때 미리 받으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러니까 뭔 날? 이때가 언제예요? 잔금 치른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잔금 치른 날. 그때 다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보수를 봤어. 자, 페이지 넘기면 이제 실비가 나오는데 실비는 보지 마세요. 실비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실비는 따로 안 볼 거예요. 저도. 자, 협회로 갑니다. 226페이지 협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협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